이번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중에 첫 번째인 경영자 리더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원래는 핵심 요소 7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경영자의 리더십, 두 번째는 근로자의 참여, 세 번째는 위험 요인 파악, 네 번째는 위험 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다섯 번째는 비상조치 계획 수립, 여섯 번째는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일곱 번째는 평가 및 개선이에요. 일단 요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전에 예방을 해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해가지고 실제 산업재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인 거죠.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경영자의 리더십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경영자의 리더십은 자원 배분이라고 했어요. 그 주 내용이 자원 배분, 즉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안전에 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을 제공을 해야 돼요. 안전 문화가 형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잘 되긴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경영 방침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최선을 다합니다라고 경영 방침을 경영주가 이렇게 의지를 밝히게 되면 보다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해서 개선을 잘 해서 재해를 예방을 하는 거죠. 재해 예방 활동 중심이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 재해 예방에 그 도급인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까지 확장을 해서 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 수급인들의 근로자들조차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재해 예방에. 그래서 안전보건 등지를 유지를 위해서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경영 방침을 분명히 안전보건 등진 유지라는 걸로 정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 여기 모든 구성원에 누구도 포함이냐? 도급인 사업장에 일을 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까지 제3의 그 근로자들까지도 포함한 구성원이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안전팀만이 아닌 전체 어떤 생산팀 또한 그 관계수급이들의 그 도급 하청업체들조차도 근로자조차도 실제 안전 절차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 판매업체조차도.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알리고 그 안전보건 경영을 잘하고 있는 하청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현장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업체가 만약에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제3의 그 하청업체의 근로자도 다치겠지만 도급인의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도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해 예방 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거를 자체 점검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한 자원을 배정을 해야 되겠죠. 안전팀의 인력을 확보를 한다든지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게 잘 이행되도록 현장에 잘 이행되도록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 재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시설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그 시설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추가 어떤 방호 조치를 한다든지 장비라든지 구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잘 배정을 해야 되겠죠. 뭐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영자 직속에 안전팀을 놓으면 아무래도 좀 그 안전에 대한 경영 방침이 아무래도 더 크게 되긴 하겠죠. 그리고 작은 기업이면 이제 전문 기관에 일단 맡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산 배정, 그 안전보건 계획 수립 이행을 위한 예산 배정을 하고, 왜냐면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를 한다는 얘기는 비용이 무조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근로자의 시간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확충을 하든지 장비를 없애고 새롭게 어떤 걸 교체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는 무조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상이 적절히 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상조치에서는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예산 배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 구성원의 그 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정해서 참여를 독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전보건에 대한 인력을 확보를 하고 권한과 책임을 주고 또한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그거를 보장을 해주고 또한 그 안전을 만약에 그 작업 절차대로 안전 규정대로 잘 하고 있는 팀이 있다 아니면 그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성과를 반영을 해줘야지만 안전을 꾸준하게 이제 그 절차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독려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각종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부족하다라고 하면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관련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해야 되는 업무임도 명확하게 해주고 그 중에서도 경영자와 관리자는 무조건 기본적인 업무임을 안전이 기본 업무임을 꼭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내 규정의 위험 요인별 제거 대처 및 통제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성원의 역할 이런 역할 규정도 자세하게 해줘야지만 어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역할 규정을 정확히 해야지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부여를 해준다든지 이런 안전을 지켰을 때의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경영자 리더십, 즉 자원 배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거에 중점으로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만약에 잘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그걸로 보시면 돼요.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 의지를 담은 경영 방침이 수립되어 있냐 그거를 체크해 보시고 안전보건을 핵심 가치로 한 경영 장치, 즉 이거 아까로 예를 들었듯이 우리 회사는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한다. 그 인식으로 한다. 그게 경영 방침으로 수립되어 있고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 즉 하청업체, 파견업체까지 포함인 거예요. 그리고 고객도 포함이 돼서 이를 잘 알고 있느냐. 그 경영 방침을 잘 알고 있느냐. 그거가 잘 이루어지는 있는지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이 잘 되어 있느냐. 만약에 목표 제휴율이 만약 제로라고 제로 이렇게 만약 정량적인 목표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하면 만약에 목표는 못 이루어지지만 그 안전팀이라든지 생산팀 아니면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절차를 잘 지켜서 했는데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성과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라는 거고 또한 그 회사 규모와 위험 요인 등에 적합한 자원이 배정이 잘 되어 있는지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으로 인해 그걸로 이제 자원을 배분을 하고 즉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돈이 많다라고 하면 다 새 정보를 바꾸면 되겠죠. 비싸고 방호 장치가 잘 되어 있는 걸로 하지만 보통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인력을 보충하고 시설이 낙후했다 그러면 개선 조치하고 또한 장비에 대해서 방호 조치도 하고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원 예산을 잘 배정을 해서 안전 절차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해라. 그거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이 확보되어 있는지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력과 안전팀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인력과 조직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적절한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 권한이 없으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안 지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잘 보유하고 있는지,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규정, 내부 규정에 구성원의 권한 책임을 정하고 있는지, 사실은 내부 규정에 정확히 있어야 돼요. 안전보건 활동을 언제 하고 시기라든지 방법, 절차 등이, 또한 어떤 거는 누가 언제 어떻게, 이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정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에 대한 주 목적이 사실은 산업재해,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을 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거,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서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현장과 다르게, 그러니까 원래는 현장에서 그 현장 근로자의 위험 요소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랑 별도로 어떤 전문기관에 맡겨서 무조건 인증하기 하는 위주로 막 그 자료를 만들어내고, 내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위주로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재해 예방에는 살짝 동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감안을 해서 잘 해라. 그러면 요거 같은 내용은 어떤 이제 법적 근거로 어떤 최소한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규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볼게요. 일단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그 법령은 그 중처법의 그 시행령의 4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에 대한 걸 몇 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이행을 잘 못해서 산업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그 경영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알려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오는 중대산업재해라는 그거를 이제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산업재해라고 하는 거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하다가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걸 말하는데, 요 산업재해에서 중대재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말하는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을 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나오는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해예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관계된 일을 하다가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사고인데, 그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예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거를 중대산업재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대재해라고 살짝 구분은 하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산업재해,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산업재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거고, 요 경우 요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뭐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을 안 지켜서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확보의 의무가 뭐냐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이에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배정을 해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해라, 요 얘기인 거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서 산업재해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처벌을 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5조 6조가 있어요. 5조 6조. 뭐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뭐까지 하래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그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 제4조의 조치라고 하는 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라. 재해 발생지, 재해 발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라. 뭐 요런 부분인 거죠. 요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자, 이제 나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 경영책임자의 처벌은 언제 하느냐? 그럼 제4조 또는 5조였잖아요. 제4조는 요거예요. 아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그 이행하는 조치를 안 했고, 또한 도급 용역 위탁 그 관계하는 제3자 종사에게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4조 또는 5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안 해서 위반을 해가지고 제2조 제2호 감옥이라고 하는 건 중대산업재해 중에서 아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예요. 감옥이 사망사고 1명 이상 그렇게 났다라고 한 사업주는 경험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제4조 또는 5조 또 마찬가지죠. 보건체계 구축 활동을 잘못해서 또한 그 도급인의 그 사업장에 일을 하고 있는 제3자 종사자를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돼서 일어나면 어떤 거예요? 중대산업재해인데 뭐냐면 이번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은 뭐냐면 1항과 2항 사망자가 1명이 발생하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그 다음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 발생하면 그 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그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일어났어요. 1항과 2항에 대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더해서 가중한다. 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법인이에요. 이번에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6조의 제1항 2항이에요. 제6조의 1항 2항. 아까 요거였죠. 일단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뭐를 위반해서 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거를 위반을 해가지고 그 도급인 사업장이 일하는 제3자 종사자까지 포함한 거죠. 포함한 그거에 대한 거를 위반을 해서 한 그거에 대한 사항인 거죠. 그거에 대한 사항에 1항의 경우다. 그러면 5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난 거죠. 사망사고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두 번째로 2항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부상자가 나왔을 때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겠다. 벌금 규정을 하겠다. 그게 이제 처벌에 대한 규정인 거고, 그다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의 제4조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법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1호의 부분에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을 할 것, 그리고 요건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담당 인력이 3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또는 신공 능력이 상위 200 이내인 건설 사업자는 뭐를 운영하라고 그랬어요? 전담 조직을 운영하라고 한 거죠. 전담 조직을 운영하라고 한 거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자원 배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총괄 책임자는 권한과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또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서 잘 반영을 해가지고 재해 예방이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을 해라.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했거나 하면 매뉴얼을 잘 작성을 해서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또한 하나가 이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한 절차를 마련을 하고 이행을 해라. 그거에 대한 내용인 거죠. 지금 요거에 대한 건 이제 경영자의 리더십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본 거고요. 핵심은 일단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그러니까 그 경영 방침을 잘 세우고 적절히 그 자원 배분을 잘 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을 하고 이행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꾸준하게 개선은 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목적인 거죠. 일단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해서 그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목적인 거죠. 그 목적이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이게 잘 이루어지도록 성과나 인센티브 이런 걸로 독려를 할 수 있도록 안전을 잘 해나갔을 때, 안전 절차를 잘 지켰을 때 그게 안 한 사람보다는 잘한 사람이 인센티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로 인해서 이제 독려를 안전에 가해서 독려를 해라. 요게 이제 메인인 거죠.